부총리님 오랜만에 이렇게 뵌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안도골 의원께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재정 파탄 문제나 민생 붕괴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참고하셔서 잘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 지적된 내용 포함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총체적인 실패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모순적인 경제 운영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출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등을 지고, 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부자 감세를 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적게 확장적 재정 정책이 아닌 긴축 정책을 고수하는 이런 내용들이 경제를 파탄시키고 재정을 파탄시키고 민생을 붕괴시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하시면서 집행 소식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다 하는 말을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이런 말씀은 안 들으셨습니까? 추경안 제출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안 제출을 늦게 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기다리시는 국민들이 많으신데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저도 그간의 사정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도 최대한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해 예산 확정된 이후에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기재부 또 우리 해당 농해수위 부처인 농식품부, 해수부 등 부처에 추경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했는데 실제 작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준비도 안 하면서 대외적으로 추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총리가 발언하고 다니는 모습은 적절치 않았다 이런 생각을. 그거 의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준비를 했냐고 물어보시면은 1월 1일부터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 그건 어차피 재정은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한 2, 3월부터는 저희가 검토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네. 2, 3월부터 검토를 했는데 왜 부처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되나요? 일단 검토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부총리 혼자만 검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처에서 예산 추경 작업을 하면 추경과 관련된 소요 제기도 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이러는 게 추경 편성의 일반적인 과정인데 그런 내용이 전혀 감지가 안 됐었다. 이 점을 지적하니까요. 겸허하게 받아주시기 바라고, 이번 영남권 대형 산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내용들과 관련해서 제가 느낀 내용은 적기에 제대로 대비해야 되는 사업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꼭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뒤늦게 바짝 챙기는 듯 우왕좌왕하는 모습, 대표적인 냄비 행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영남권 대형 산불 발생 이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2년도에 2023, 2027 전국 산불 방지 장기 대책 보고서, 2023년 발간된 봄철 전국 동시다발 산불 백서, 여기 발행돼서 2022년도 발생된 영동 산불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마련해 놨었는데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무려 3년 동안.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러저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적절치 못한 대표적인 냄비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산림청에 확인해 보니까 기재부가 예산 협의할 때 예산 반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적게 예산 반영 안 해주고 뒤늦게 와서 피해 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키워놓고 국민들이 무려 30여 분이 저 세상으로 가시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땜빵 행정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 당국으로서 진짜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돌아보겠습니다만 또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의 건전력이 지속 가능성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부처랑은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를 수 있지만 재난에 관련돼서 꼭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순위에 놓고 사고 발생 이전에 미리 예견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놓고 예산 대비하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걸 일용 예산 당국의 일방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 놨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번 추경까지 의원님 말씀하신 산불백서 주요 내용은 거의 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번 점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추경 내용의 목적 중에 하나가 민생이죠. 민생 안정. 민생 안정이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대답했는데요. 네, 그래요? 민생 안정이라고 했는데 그 민생이라는 개념 속에는 농어민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뭐 모든 국민이 다 포함됩니다. 농어민도 민생이죠. 약자니까.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편성된 예산 보면 농식품부 소관 추경 예산 2개 1,150억. 실제 농민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되는 내용이 없어요. 해수부 소관 추경 262억인데 이 중에 200억도 일반 소비자를 위한 것이고 고작 어민이라고 그러면 어선원, 구명조끼 보급 62억 원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우리 기재부 장관께서 농어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판단했던 내용이 혹시 있나요?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민에 포함된 건 저희가 추경에 한 1.5조 정도로 지금 추경 포함해서 모두 1.5조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놓친 것들이 있으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1.5조 원을 반영했다고요? 농어민을 위해서? 아, 추경 5조. 아, 제가 잘못습니다. 농어민에는 뭐라고 해야 돼? 이 정도 해야 되나? 한 5천억 정도. 네, 죄송합니다. 5천억 정도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천억과 관련된 자료는 좀 주시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합해도 농어민과 관련된 예산, 우리 농식품부, 해수부, 물론 산림청 예산이 좀 있습니다만, 해수부 예산은 기껏 해봐야 한 1,500억도 안 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네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번에 농식품부와 관련된 또는 해수부와 관련된 증액 예산을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